그 다음에 이제 로타 회전 날개 이 첨단 소재 공학인데 저거 그 전에 잘하고 있었다고. 저 항우연이 전남 고흥에다가 저기 연구소까지 만들고 그 시설까지 만들고 저건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 보면서 소재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정부가 신경 쓰고 좀 더 카이 같은 데가 항우연이랑 해서 카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항우연 찾아가서 발주 좀 내세요. 로타 좀 개선하라고. 강구형이 그 양반이 왜 저래? 저 카이가 큰형이면 큰형답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참 조잡해서. 이게 한국이 이런 폴리머 컴포자이트, 폴리머 복합재에 대해, 이거 폴리머 복합재들인데 한국이 여기에 노하우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연구개발 시키면. 아까 기업박스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자동 제어와 진동 제어. 이게 헬기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 한번 뭐든지 그렇잖아. 정복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정복하기까지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개고생해서 LH 할 때 이걸 정복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씩 다 해봐도 할만하네. 이젠 다 할만하네요. 그럼 왜 못해? 헬기 분야를 키워서 기존 5강, 유로콥터, 그 다음에 아우구스타, 웨스틀랜드, 벨, 시코르스키, 보잉 헬기 사업부 이거랑 맞짱 뜰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밀면 결국 민수, 군수, 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그냥 맞짱 뜰만 해요. 그러면 카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투기 영역은 딱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전투기 쪽 한번 KF-21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이나 모레. 길이 좁아요. 그리고 딱 유리천장이 있어. NGAD는 못 넘어선다. 유리천장이 딱딱 있다고요. 전투기 쪽은. 무한하질 않아, 시장이. 그리고 전투기는 민수시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전투기는 가끔씩 베스트셀러를 내면 돼요.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훨씬 더 다이내믹한 시장이 헬기라니까요. 다 해볼 수 있어. 우리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저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헬기가 왜 까다로운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이 비행 자동 제어에 있어서 헬기가 까다로워요. 일반 전투기는 삼축 제어입니다. 삼축 제어라는 건 뭐냐?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피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좌우로 구르는 거. 앞뒤 구르기를 피치, 좌우 구르기를 롤. 그 다음에 이렇게 뱅글뱅글 맴도는 거. 이걸 이 셋을 컨트롤 하면 돼요. 근데 이놈의 헬기는 엔진을 확 올리면 위로 훅 떠. 엔진 내리면 아래로 훅 가라앉아. 이 넷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 제어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은 신참이 딱 들어오면 그냥 황당한 거지, 갑자기.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거 한 5개 회사가 자유진영에서 그냥 똘똘똘똘 자기들끼리 딱 그 마크를 하고 있어서 뭐 그 노하우가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골 때리는 거라니까, 헬기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헬기가 또 이게 진동 제어가 힘들어요. 이게 진동 제어가 원천적으로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력은 블레이드가 공기를 절단하고 들어가는 속도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이거 블레이드 팁 스피드라 그래요. 정리하고 보니까 BTS더라고. 블레이드 팁 스피드, BTS야. 블레이드 팁 스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BTS가 헬기가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칠 때의 BTS 속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동일해도 이쪽에서 칠 때의 BTS, 이 날개가 속도하고 돌아와서 이쪽에서 칠 때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 진행 속도는 같아도.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BTS는 회전 속도 더하기 비행기의 전진 속도에 코사인 A 값을 곱한 거예요. 코사인 A는 뭐냐? 전진 방향 대비 날개 접선 각도야. 이거 좀 말이 황당하죠? 자, 이게 이게 날개 접선이죠. 전진 방향도 이래. 그럼 각도는 0이네. 0일 때 1이에요. 즉,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 날개가 이때 공기를 자르고 돌아가는 속도는 회전 속도 플러스 비행기의 전진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도 지점에서 이게 회전 속도 플러스 전진 속도가 되니까 코사인의 1 맞죠. 그러면 90도 위치로 갔어. 즉 날개 접선은 이거야. 전진은 이거야. 그럼 90도지. 이땐 0이 되죠. 뉴트럴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 제가 요 식 생각하느라고 요거, 예. 식으로 딱 표현하니까 명확하더라고. 180도로 갔어. 180도 위치. 코사인, 보통 이런 삼각함수는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보죠. 위치를. 180도 위치로 갔어. 얘는 비행기 전진 속도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 치는 속도에서. 왜냐면 방향이 그렇죠. 방향이, 그러니까 뒷바람을 타가지고 날개 치는 속도가, 공기를 자르는 속도가 떨어져 버리잖아. 뒷바람 타니까. 앞바람, 맞바람을 타야 속도가, 이게 날개 치는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날개가 여기를 칠 때는 양력이 퍽 작용하고 여기 칠 때 양력이 뚝 떨어져요. 이걸 왜 스톨이라 그래, 스톨. 양력 뚝 떨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어떻게 이걸 또 잔대가리를 돌리냐. 0도에서는 날개를 눕혀서 공기를 잘라요. 180도에서는 날개를 왕창 세워갖고 공기를 잘라. 날개 세워서 공기 자르면 양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날개를 세운 모습, 날개를 눕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이거 디자인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어요.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날개가 이게 네 옆자리다 그러면 날개 하나하나마다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양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찌우뚱자우뚱 하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비행기예요. 그럼 진동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헬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에요. 저건 별로 안 나오고, 생색은 안 나오고, KF-21 세계에서 6번째, 8번째로 4.5세대 비행기를 개발하고 드디어 자주국방.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떠들기 좋아하는데 헬기 좀 제대로 날았네요. 이건 뭐 그저 당연히 날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당연히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 5개 회사가 다 해먹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입문해서 한번 마스터하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스터하는 그 경로가 다 막혀 있는 거라. 그래서 돈을 싸다가 바치고 납작 엎드려갖고 유로콥터를 통해서 우리가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임계치들을 다 넘어선 거예요. 이제 엔진까지. 원래는 좀 더 잘 넘어설 수 있었는데 문재인 때 확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거죠. 뭐. 또 그렇게 애들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 중인 지금 복합형 헬기 엔진은 적용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예. 헬기에도 적용하고 프로펠러 비행기, 웅비 같은 데도 적용하고 발전기 엔진도 적용하는데 진짜로 정말 훌륭한 거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 예, 무아브,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 공격기에 적용할 수 있죠. 이게 미국의 MQ-9이랑 우리 무아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900마력이라고요. 미국의 MQ-9이 우리가 1250마력이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저걸 노하우를 굳혔기 때문에 마력수를 일정 높이고 좀 낮추고 이건 또 마음대로 해요. 코어를 같이 쓰면서도. 아시지만 이런 종류의 드론 엔진은 미사일 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상황에서는 저게 우리 통제받을 수도 있어요. 못 수입할 수 있다고 엔진을. 그래서 저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운영비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또 북이 워낙 저걸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도발을. 저런 걸 항상 한 대여섯 대 띄워놓으면 북이 꼼짝 못하죠. 예. 항상 대여섯 대 띄워놓고 있으려면 글쎄요, 한 6배는 운영해야 될걸? 한 30대는 운영해야지. 그리고 운영하는 김에 중국 쪽을 향해서도 한 30대 운영하면, 그러면 한 60대, 100대 운영해버리면 중국도 꼼짝 못하죠. 중국도 정말 골 때리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거고요. 이 엔진에서 사용되는
예, 이 미국 MQ9에서 사용되는 그 엔진이 하니웰 TPE 331-10이라는 엔진인데 이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압축기가 두 개밖에 없어. 둘 다 원심 압축기야. 우리 개발한 거 그거랑 똑같거든. 그 다음에 터빈 및 동력이 합쳐서 3단인데 우린 4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개발이.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요. 지금 헬기 엔진 개발한다고 해놓고서 헬기도 쓸 수 있고 MQ9도 쓸 수 있고 웅비도 쓸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우리나라 그 군부 브레인들 머리 잘 돌린다니까 이런 거는 예, 아주 머리 잘 돌린 겁니다. 네. 예. 이제 구독돌이 앨리슨 엔진 한번 보죠. 여기서 간단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연소실이 이렇게 깡통 모양으로 뒤에다가 돼 있잖아요. 이걸 깡통, 캔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비 뚝 떨어지고요. 이거 뭐야, 이거? 앞에 지금 몇 개야? 여기. 주르륵 달렸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압축해갖고 공기는 뒤로 해서 여기서 연소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돌려서 압축기는 돌아가고 그거랑 거꾸로 방향해서 동력 파워 터빈은 동력 터빈 여기서 돌고 뭐 좀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다 연결해서 밖으로 뽑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이즈 굉장히 커지죠. LH 엔진, 앨리슨 저거 많이 팔린 엔진이긴 한데 구형이에요. 그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죠. 샤프트를 이중으로 쓰면 단순해진다고. 근데 이중으로 샤프트를 쓰려면 진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가 자신이 없어. 이거 자신이 없으면 뭐가 돼요? 블레이드가 깨져. 특히 이 뜨거운 공기 받아내는 터빈 블레이드가 깨져. 그래서 떼어내갖고 따로 돌아가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즉, 저쪽 그 공기 압축시키는 컴프레서 쪽, 압축기 쪽 샤프트하고 여기에 그 동력 받아내는 쪽이요. 동력 터빈의 샤프트가 중간에 단절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자유 터빈 방식이라 그래요. 프리 터빈 방식. 그런 구조. 그래서 이 동력축이 이 아래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동력축이. 동력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 많이 차지하죠. 기계 구조가 복잡하고 커지죠. 구독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엔진을 계속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수리온에서 쓰는 GE의 그 T700 엔진을 가지고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할만하네. 한국 기술이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GE의 T700 엔진.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기 들어오는 데입니다. 예. 공기 들어오는 데니까 상온 16도씨 1기압이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충류 원심 압축기랑 원심 압축기, 그러니까 충류 원심 압축기가 5단계고요. 원심 압축기가 1단계예요. 그래서 6단계에 걸쳐서 얘가 이제 말려 가지고 공기를 말아서 이제 압축을 해요. 그러면은 압축된 공기는 이제 여기서 온도는 314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은 15에서 17기압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기가 환영 연소기, 아까 도넛 형태로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영 연소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빵 하고 이제 불길에 이제 가면서 이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터빈에 도달할 때, 얘가 이제 터빈이죠. 터빈에 도달할 때는 얘가 온도가 1000도씨쯤 되는 거예요. 그 터빈을 거치고 나서 동력 터빈으로 넘어갈 때는 온도는 702도, 그 다음에 기압은 5.46기압. 그 동력 터빈을 돌리고 나면은 온도가, 기압은 별게 없고, 이제 온도가 한 353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터빈이 돌 때, 터빈과 이 터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압 터빈이죠. 아까 가스 발생기 터빈이라고 이제 그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거. 이 터빈이 돌 때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샤프트, 그 실린더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 있는 샤프트에 이 컴프레서, 그러니까 압축기 휠들이 같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빈 돌면서 압축기 휠이 같이 돌죠.
예. 그리고 그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게 날개를 꺾어 나갔고 동력 터빈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얘는 샤프트가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 쪽을 돌려주죠. 그럼 이쪽에다 대거나 이쪽에다 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어박스 달고 감속기 달고 기어박스 달고 로터 마스터 기둥 세우고 거기다 이제 회전 날개 달면 헬리콥터가 샹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기압도 많이 안 높고 이게 뭐 우리 G414 같은 경우 30대 1, 28대 1이거든요. 압축비가. 거기에 비하면 17대 1, 15대 1인데 절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온도도 뭐 F-35 대비해서 절반 1000도. 그 다음에 우리 아마 F414도 한 1500도 될 거예요. 그리고 F-15에도 그것도 한 1500도 될 거예요. 이 터빈 앞에 제일 뜨거운 온도가 그러니까 터빈 입장에서는 주변부 온도죠. 주변부 온도가 한 그 정도 되는. 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네, 이제. 충분히 감당하네.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헬기도 진출할 수 있고, 아주 전략적인 고급 드론도 엔진을 쓸 수 있고, 그다음 발전기 같은 데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웅비 같은 이 프로펠러기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한테 서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국방부레인들이 그냥 머리 숙이고서 간신히 예산 꼴랑 한 200억 따갖고 4년 동안 쓰면서 이걸 개발해 보자고 업체 붙잡고서 아마 통사정을 했을 거예요. 한화 같은 데 붙잡고. 한화가 목에 힘 좀 줬겠네. 김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손해보셨을 텐데, 개발할 때. 자, 이게 이제 그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이건 제대로 된 보면 공기 흡입되고 배출되고 아까 여기가 충류 원심 압축기 5단, 그 다음 원심 압축기 1단, 그래서 압축이 6단에 걸쳐서 되고요. 터빈이 2단에 걸쳐서 돌아가고요. 동력 터빈이 2단 돌아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환영 연소기가 있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요 샤프트에서 받아내 갖고 여기서 이제 그 동력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 이제 오늘 그만 모시겠습니다. 예. 헬기는 5개 관문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진, 로터는 날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즉 기어박스, 그 다음에 비행 자동 제어, 진동 제어. 세계 5대 메이커가 문을 닫아 걸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아주 저항을 해요. 극심하게. 유로콥터, 그 다음에 아우구스타 웨스트랜드, 그 다음에 벨, 시코르스키, 보잉 헬기 사업부. 예. 자유주행에서는 그 5개예요. 거기 이제 간신히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흔들고서 그래도 우리 보고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하고 한 데가 유일한 데가 유로콥터예요. 그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죠. 그래 놓고 아무튼 엔지니어들이 개고생해서 이 5개 관문을 거의 다 통과한 거예요. 문재인이 최종 문턱 앞에서 좀 늦추려고 해본 거죠. 예, 그랬을 뿐이에요. 헬기는 이제 V280 같은 아주 전략적인 의미,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그러니까 장거리 대형 고속기동 헬기를 빼고 일반적 헬기들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계 질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발해서 얼마든지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민수, 군수, 관수 전부 다 세계시장 공략이 가능해요. 장대고 헬기는 미국이 주기를 아마 꺼려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또 이 장대고 헬기는 중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강습 군사력이 되겠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일반 헬기라는 거 군용까지 다 포함해서 장대고 빼고 나머지 그냥 가서 휘저어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장대고 헬기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런 독일보기를 하는 게 좋다. 지금 개발 프로젝트 이름은 연소기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1250마력짜리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이고 군부 브레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무서워서 이상한 이름 붙인 거고 이거는 헬기뿐만 아니라 터보 프롭, 발전기, 특히 중고도 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 무아브 거기에도 굉장히 쓸 수가 있다. 잘 쓸 수 있다.
또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무하브는 중고도 고고도 장기 채공 들어오는 문재인 감사원이 주저앉힌 전략급 무기다. 윤석열 감사원도 조직 체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자기 조직에서 일 저질러 놓은 것, 그 똥을 안 치우고 있다. 그 사람들은 뭐 염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 관료주의에 푹 쩔어가지고 자기 조직의 전임자들이 싸놓은 똥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조직의 똥은 성스러운 똥이요. 내가 왜 치워야 되냐. 뭐 이러고서 개기고 있는 거죠. 한심합니다. 예, 그래도 세월은 가고 세상은 또 꾸역꾸역 또 크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 같이 노력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